네, 안녕하세요. 리맥스 REG 파트너스의 이수성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일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정보를 한번 제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죠. 저희 리맥스 내에서 리맥스 센트럴의 김경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맥스 센트럴 대표 김경준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경준 대표님은 일본에서 일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거주 네네네. 경험도 있으시고 네네. 실제로 지 몇 년 동안 일본 관련 부동산 투자 네네. 컨설팅을 네네. 해오셨죠. 네네. 제가 2019년도부터 일본 쪽 부동산을 지금 자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요코하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 리맥스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계 회사에서 회계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배경으로 해서 일본 쪽 부동산을 그 개인이라든지 일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개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 운용사, 자산 운용사, 그런 투자 회사, 은행 이런 분들과 함께 상업용 빌딩에 대한 매입 이런 자문도 해왔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리맥스에 입사한 이유도 일본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네네. 오게 됐는데요. 김경준 대표님하고 여러분께 일본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한번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 투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왜 해외 부동산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요즘 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내 부동산 아파트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한 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제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점점 이제 조금 이제 그 세금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과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종부세라든지 네. 그런 문제에서 일단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화로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원화가 아니고 에화로 이제 엔화로 표시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97년도 IMF 때도 그렇고 2007년 8년 리먼 사태 때 원화가 이제 폭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화 이제 표시된 자산의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 자산에 대한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반대되는 엔화나 달러 자산을 갖고 계시면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증여, 그다음에 상속세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불법은 아니고 네. 합법적으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해외 부동산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함으로써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대출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저금리 대출이 되긴 하지만 네. 이전에는 아마 3%, 4%, 5%막 이렇게 대출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은 장기 계속 지금 1%대 일본 국민 같은 경우는 0. 몇 %대 거의 이자가 없는 거죠. 그런 대출이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죠.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솔직히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신경 쓰이기도 하잖아요. 네.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에 있는 물건을 또 내가 시설 관리 같은 거 생각하면 또 귀찮기도 하고. 네. 네. 하물며 이제 해외에 있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연 언어도 안 통하는데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도 이제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임차 모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느 나라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저한테 어떻게 세금을 걷어갈 거냐. 네. 예, 세금 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대응하는 것들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일본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릴 텐데 왜 일본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일본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고 네, 이제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규제가 이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많이 문제되고 있죠. 중국 분들이 한국에서 네, 자유롭게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일본도 저희랑 비슷하게 해외 외국인이 그 자국 부동산 매입하는 데 있어서 뭐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이제 그런 비딩, 네, 뭐 아파트 관리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 그래서 뭐 부동산 관리, 비딩 관리 회사 같은 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물건을 직접 관리 안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거의 폭등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일본도 물론 많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엔화는 이제 원화하고 이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네,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뭐 달러라든지 뭐 금, 그리고 일본 엔화도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화는 뭐 그거에 비하면 이제 좀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 엔화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위험 회피가 가능하죠. 네, 예. 그리고 일본은 이제 부동산 뭐 다른 이제 기타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정보도 투명하고 그 다음에 뭐 취득하고 그다음 보유하고 매각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규제라든지 뭐 세금 체계가 안정적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바뀌잖아요. 세금 제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죠. 계속 막 그 세금이나 뭐 규제 같은 게 네. 뭐 매일 바뀌는 정도로 막 뭐 열 몇 번 뭐 바뀌었다는 정도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부동산 관련 규제라든지 네. 세금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투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뭐 하나만 덧붙이자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렇죠.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도 그렇죠.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부동산이 생각보다 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시장이 침체기인 건 아닌가 하는 의견도 그렇죠. 있잖아요. 버블 경제에 네네. 한번 부동산의 거품이 쫙 빠지면서 일본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시장이 침체기라고 하는데 네. 침체기인가요 지금? 그게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전에는 뭐 어떻든 부동산 시장이라면 이제 그거를 다 합해서 같이 침체기다 아니면 네. 화랑기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 보셨잖아요. 봤죠. 보시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그 회복기가 있고 그렇죠. 사이클이 하락기가 있잖아요.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든 부동산을 이제 한꺼번에 딱 이렇다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이 양극화. 한국 부동산도 지금 이제 양극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다들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것만 오르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그 오를 것만 오르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침체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버블 90년에 이제 91년도에 버블이 터지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뭐 반의 반 정도 될 정도로 부동산이 폭락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은데 중심 지역, 도심 지역에 보시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업용 빌딩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90년대 최고 가격이 비쌌을 때 가격을 거의 회복했고 도쿄의 긴자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더 높아진 과거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침체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의 그런 빌딩, 오피스 빌딩 이런 거 보면 공실률이 거의 낮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공실률이 거의 10%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이제 봤는데 그런 이제 공실률 낮은 거하고 그다음 임대 수익률 또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투자하기 좋은 네. 그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도쿄가 1등을 했어요. 올해도 네, 네. 작년에도 그랬고 네. 뭐 서울이 2등이었나? 네. 네, 네. 그래서 도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버블 터져서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물론 일본 자국민들도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되게 강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0년도에 아파트 집을 사신 분들이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회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마음이 아니다. 그 인식이 일본 국민한테는 확실히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해외 투자가들, 그다음 해외 이제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뭐 투자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보고 그 다음에 수치를 보면서 여기는 더 오르겠다, 오를 수 있겠다 하면 이제 투입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그런 그 일본 국민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인식이. 뭐 그 충격은 되게 오래 간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90년도에 그런 버블 터진 거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들이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약간 공포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언론에서도 그런 공포심에 대한 정보만 많이 네. 제공이 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일본 부동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시절 이야기라든가 그렇죠. 뭐 빈집 문제, 빈집이 급증해서 맞습니다. 난리가 났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서 한번 네네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본이죠. 일본 신축 맨션 아파트입니다. 일본은 맨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평균 가격하고 이제 공급 호수의 추이를 이제 보는 건데요. 미쓰비시 UFJ 은행이 일본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 90년대 이제 버블 붕괴되면서 신축 맨션 가격이 6천만 원대에서 이제 폭락했죠. 4천만 원까지 내려가고 이제 그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가 이제 2011년 12년도에 이제 아베 정권이 시작되면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리먼 사태 때 2007년 8년 이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미국도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했죠. 일본도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엔화를 막 무제한 이제 풀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돈이 돌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이제 지금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과거 최고점 거의 회복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도 도쿄의 아파트 분양 가격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6천만 원대를 지금 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바탕을 보시면 일본 부동산 가격이 과거의 그 고점을 회복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